오늘 보실 물건은 아담하고 실속 있는 평수로 나온 시골집입니다. 현재 가격이 무려 5천만 원대입니다. 이 집은 거창하게 대저택을 꿈꾸시는 분들보다는 주말마다 내려와서 조용히 쉴 수 있는 세컨하우스를 찾으시는 분들, 혹은 아주 소박하고 작게 시골 생활을 시작해보고 싶은 분들에게 딱 맞는 그런 곳입니다. 지금부터 원데이 경매와 함께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 집으로 가는 길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시골집을 보러 다닐 때 가장 큰 걱정거리가 바로 도로입니다. 길이 너무 좁아서 운전하기 힘들거나 비포장도로라 차가 망가질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집은 그런 걱정을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본건까지 오는 길은 아주 매끄럽게 잘 닦인 아스팔트 포장도로로 되어 있어서 운전 초보자분들도 편안하게 오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집은 마을에 깊숙한 곳이 아니라 마을의 입구라고 할 수 있는 초입에 딱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덕분에 찾기도 쉽고 외진 느낌이 들지 않아 참 좋습니다. 큰 길에서 마을로 들어서면 바로 집 근처까지 도달하게 되는데요. 집으로 들어오는 마지막 골목길은 시멘트 바닥으로 탄탄하게 포장이 잘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이 골목이 좁지 않아서 차량을 집 앞마당까지 직접 끌고 들어오는 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마당 입구에 도착하면 조금 특이한 점을 발견하실 텐데요. 바로 대문이 따로 없습니다. 요즘 보안 때문에 높은 담장과 육중한 대문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집은 시원하게 오픈되어 있는 구조를 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문이 없으면 차를 타고 들어올 때 내리고 타는 번거로움 없이 곧바로 마당으로 진입할 수 있어 실용적입니다. 물론 나는 그래도 아늑한 경계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현재 집 양쪽으로 담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양쪽 담을 지지대 삼아서 멋스러운 나무 대문이나 철제문을 설치하신다면 충분히 나만의 독립된 공간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대문을 지나 마당으로 들어서면 발밑으로 자갈이 깔린 마당이 펼쳐집니다. 마당의 크기에 대해 궁금해 하실 텐데요. 아주 넓은 편은 아닙니다. 이 집 마당은 시골 생활의 정취를 느끼면서 화분 몇 개 놓고 작은 테이블 하나 두기에 딱 적당한 관리하기 쉬운 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집이 비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마당 주변이 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 다소 어수선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주차 걱정도 하실 필요 없습니다. 마당 한편에 차를 세워둘 공간이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집 마당에 안전하게 주차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건물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집은 1995년 12월 30일에 사용 승인을 받은 사람으로 치면 30살이 된 청년 같은 집입니다. 벌써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구조를 보시면 아주 견고하다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본건은 시멘트 벽돌조로 지어졌고 지붕은 평평한 슬래브 지붕으로 되어 있습니다. 흔히 시골 마을을 지나가다 보면 가장 많이 마주치는 아주 정겹고 친숙한 형태의 주택입니다. 특히 이 집은 단층 건물이라는 점이 큰 매력입니다. 집 내부에 오르내리는 계단이 없기 때문에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들이나 무릎이 불편하신 분들이 거주하시기에 좋은 구조입니다. 모든 생활 동선이 평면으로 이어지니 사고 위험도 적어 생활하기 편리합니다. 외벽 마감을 보시면 앞면과 뒷면이 서로 다른 모습을 하고 있어 재미있는데요. 우선 사람들의 눈길이 가장 많이 닿는 앞쪽 두 면은 붉은색 벽돌을 쌓아 마감해서 따뜻하고 클래식한 느낌을 줍니다. 반면에 뒤쪽으로 돌아가 보면 깔끔하게 흰색 페인트를 칠해놓은 두 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뒤에 반전 매력이 있는 집입니다. 건물의 상태를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창문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현재 창호는 바깥쪽은 은색 알루미늄 샤시로 되어 있고 안쪽은 옛날 느낌이 물씬 풍기는 목재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창 구조이긴 하지만 30년 전 기술로 만들어진 창이라 요즘 나오는 창호에 비하면 단열이나 소음 차단 기능이 많이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겨울에 따뜻하고 여름에 시원하게 지내시려면 인테리어를 하실 때 예산을 조금 더 들여서라도 최신 하이샤시로 교체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 집만의 독특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정면에 현관문 외에도 아주 길게 만들어진 샤시창이 있습니다. 마치 큰 출입문처럼 사람이 드나들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현관 앞쪽 바닥은 시멘트로 깔끔하게 마감되어 있어 비가 와도 신발이 덜 더러워지도록 해놓았습니다. 슬래브 지붕의 가장 큰 특권인 옥상을 보러 가보겠습니다.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집 측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주택 바닥 면적만큼이나 넓게 빠진 옥상이 탁 트여 있습니다. 사각형 모양으로 반듯하고 넓어서 활용도가 좋습니다. 햇볕이 좋은 날 빨래를 널어두면 반나절 만에 뽀송뽀송하게 마를 것 같고, 가을철에는 고추나 나무를 말리는 공간으로 쓰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체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옥상 바닥과 올라오는 계단 부분을 살펴보면 방수 공사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시멘트 결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데 이대로 두면 나중에 누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입주하시기 전에 방수 페인트로 꼼꼼하게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옥상에 작은 텐트를 치거나 평상을 하나 가져다 놓으면 밤하늘의 별을 감상하기에 최고의 명당이 될 것 같습니다. 옥상 계단 밑에 남는 자투리 공간은 그냥 두지 않고 문을 달아 보일러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택 앞쪽 마당에는 야외 수도가 설치되어 있어서 화분에 물을 주거나 혹은 바베큐 파티를 할 때 설거지나 야채 씻기에 유용할 것 같습니다. 이곳은 조용한 시골이다 보니 아쉽게도 도시가스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대신 많은 시골집이 그렇듯 LPG 가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스통이 설치된 곳 근처를 보시면 문이 하나 더 달려 있습니다. 이 문은 주방에서 외부로 바로 연결되는 보조 출입문으로 보입니다. 요리하다가 환기가 필요하거나 음식물 쓰레기를 들고 나갈 때 거실을 거치지 않고 바로 밖으로 나갈 수 있어서 동선이 좋습니다. 이제 이 집이 앉아있는 땅, 즉 토지에 대한 정보를 지적도를 통해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물건의 토지는 한 필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적도상 기호 1번이 바로 본건 땅입니다. 지목은 당연히 대지로 되어 있고 현재는 단독주택의 건부지인 집터로 충실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땅의 모양은 아주 반듯한 직사각형은 아니고 약간 삐뚤삐뚤한 네모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주의 깊게 보셔야 할 부분은 경계 문제인데요. 주택의 왼쪽 부분에 현재 쓰레기가 좀 쌓여있는 구역이 있는데 이 부분이 정확하게 어디까지가 본건 땅인지 지적도상으로 경계가 조금 불분명합니다. 나머지 3면은 담장으로 어느 정도 경계가 표시되어 있어 가늠하기 쉽지만 왼쪽은 나중에 정확한 측량이 필요해 보입니다. 카카오 항공뷰를 통해 대략적인 경계를 보면 집을 중심으로 주변 공간이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참고용일 뿐 정확한 수치는 아니니 실제로 취득하신다면 측량을 통해 내 땅의 권리를 명확히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토지 이용에 있어 도로 관계도 매우 중요합니다. 본건은 남동쪽으로 폭 약 3m 내외의 막다른 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한 가지 미리 알고 계셔야 할 점은 현재 집으로 들어오는 골목길이 시멘트로 포장되어 아주 잘 닦여 있지만 지적도를 상세히 뜯어보면 이 길이 남의 땅을 지나고 있습니다. 시골에서는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만약 땅 주인이 권리를 주장한다면 아주 작은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금액의 땅세를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 차지하는 면적이 적기 때문에 비용은 큰 부담이 되지 않을 수준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건 땅 전체 면적은 284제곱미터, 평수로 환산하면 약 85.91평입니다. 85평이 넘는 땅이라면 세컨하우스 치고는 알차고 적당한 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곳의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많은 분이 궁금해하실 집 내부 구조를 살펴봐야 하는데 사실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 집이 워낙 오래된 시골 주택이다 보니 공식적인 건물 평면도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부상 면적을 통해 충분히 내부를 그려볼 수 있습니다. 건물의 면적은 85.86제곱미터로 25.973평 정도입니다. 26평이라는 크기는 생각보다 꽤 넓습니다. 보통 이 정도 평수라면 거실과 주방이 있고 방은 최소 2개에서 많게는 3개까지 나올 수 있는 크기입니다. 여기에 다용도실과 화장실이 1개나 2개 정도 포함되어 있을 걸로 추정됩니다. 이 정도면 혼자 사시는 분들은 아주 여유롭게 2인에서 4인 가족이 생활하시기에도 부족함 없는 적당한 크기입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이 30년의 세월을 간직하고 있다 보니 내부 벽지나 바닥재,
싱크대 등은 어느 정도 수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집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거실에서 바라보는 풍경입니다. 집 앞쪽으로 다른 건물이 막고 있는 게 아니라 탁 트인 논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시선을 신경 쓸 필요 없이 사생활이 보장되고 남서향을 바라보는 거실 창으로 오후 늦게까지 따뜻한 햇살이 가득 들어올 것입니다. 경매에서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 바로 임차인 문제입니다. 다행히 이 물건은 매각 물건 명세서상에 기록된 임차인이 전혀 없습니다. 현재 집이 비어있는 공실 상태인지 아니면 소유자분이 직접 거주하고 계시는지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법적으로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없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즉, 이 집을 낙찰받으신 후에 추가로 임차인에게 물어줘야 할 보증금이나 복잡한 권리 관계가 얽혀있지 않습니다. 시골집 중에는 간혹 복잡한 점유 관계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물건은 그런 면에서 깔끔하고 안전해 보입니다. 안심하고 검토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이 집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집 밖으로 나가면 평화로운 시골 풍경이 그대로 펼쳐집니다. 주변은 대부분 조용한 주택들과 끝없이 펼쳐진 논밭, 그리고 울창한 임야들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도시의 소음과 매연에서 벗어나 오로지 자연의 소리에 집중할 수 있는 곳입니다. 시골 생활을 꿈꿀 때 낭만만큼이나 현실적으로 꼭 따져봐야 할 것이 바로 교통 문제입니다. 사실 이 집은 큰 도로와 인접해 있어서 마을 입구까지는 아주 시원하게 들어오지만 대중교통 사정은 조금 다릅니다. 일단 큰 도로 쪽으로 나가면 마을 주민들의 발이 되어주는 버스 정류장이 하나 있습니다. 집에서 정류장까지는 약 221m 정도로 걸어서 3분이면 도착하는 아주 가까운 거리입니다. 하지만 시골버스의 특징을 잘 아셔야 합니다. 이곳의 버스는 배차 간격이 약 250분, 즉 4시간에 한 대꼴로 운행됩니다. 대중교통만 이용해서 장을 보러 가거나 병원을 다니기에는 현실적으로 상당한 불편함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곳에서 생활하시려면 반드시 자차를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차만 있다면 주변 지역으로 이동하기에는 도로가 워낙 잘 되어 있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너무 깊은 시골이라 장보기가 힘들면 어떡하지라는 걱정도 드실 텐데요. 다행히 면 소재지로 조금만 나가면 필요한 생필품을 살 수 있는 마트가 있습니다. 집에서 마트까지의 거리는 약 7.4km 정도 됩니다. 자차로 이동하면 10분 정도면 충분히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시골집 치고는 꽤 가까운 거리에 마트와 면사무소, 우체국 같은 편의시설이 모여있는 셈입니다. 10분 정도 드라이브 삼아 나가서 필요한 물건을 사오고 돌아오는 길에 주변 풍경을 즐기는 것도 시골 생활의 즐거움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 집의 또 다른 장점은 울산, 영천, 청도, 포항, 대구와 같은 주요 도시들과의 접근성이 아주 뛰어납니다. 어느 한 곳에 치우치지 않고 중간 지점에 위치하고 있어 필요할 때마다 주변 도시로 나가기가 참 좋습니다. 울산까지는 울산역 기준 26km로 자차 32분 소요됩니다. 영천까지는 영천시청 기준 48km로 자차 47분 소요됩니다. 청도까지는 청도군청 기준 53km로 자차 1시간 2분 소요됩니다. 포항까지는 포항시청 기준 56km로 자차 58분 소요됩니다. 대구까지는 대구공항 기준 72km로 자차 1시간 1분 소요됩니다. 이렇게 1시간 내외의 거리의 대도시들이 포진해 있어 평일에는 조용한 시골에서 힐링하고 필요할 때는 언제든 도시의 인프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물건 정보입니다. 종목은 단독주택이며 사건 번호는 2025 타경 359입니다. 감정가는 8,253만 8,160원에 책정되었습니다. 본건 주택 있는 땅 평당 가격은 60만 4,961원에 책정되었으며 주택 평당 가격은 117만 6,865원에 책정되었습니다. 최저가는 5,777만 7천원이며 보증금은 577만 7,700원입니다. 주소 위치는 경상북도 경주시이며 상세한 주소는 더보기를 참조해주세요. 토지 평수는 85.91평이며 건물 평수는 25.973평입니다. 사용 승인일은 1995년 12월 30일이며
매각일자는 2026년 1월 6일 화요일에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이 집은 아주 으리으리하거나 화려한 집은 아닙니다. 하지만 시멘트 조적조로 지어져서 기본기가 아주 튼튼하고 그동안 비바람을 잘 견뎌온 믿음직한 집입니다. 마당도 직접 관리하기에 딱 적당한 크기이고 특히 탁 트인 옥상은 이 집만이 가진 최고의 보물입니다. 현재 한번 유찰되어 5천만 원대 가격까지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시골 주택은 아파트처럼 거래가 빈번하지 않은 데다 수리비나 단열 문제 등 고려해야 할 변수가 많아 사람들의 관심이 보수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내부 수리가 필요하고 방수 공사까지 해야 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지금 이 가격대에서도 선뜻 손이 나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진입로가 남의 땅을 통과하고 있어 추후 소유주에게 소정의 땅세를 지불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점은 입찰 전에 꼭 염두에 두어야 할 부분입니다. 이러한 시골집 특유의 변수들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이 낮아지면서 한 번 더 유찰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주변 시세를 꼼꼼하게 파악해 보시고 내가 생각하는 가장 합리적인 가격이 올 때에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다음번에도 더 알차고 좋은 물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